아버지는 영화 감독이고 어머니는 영화 배우인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5살 때 아버지가 제작한 영화에 출연도 할 만큼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영화 배우의 길을 걷게 되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코카인과 술에 찌들어 살고 있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아버지의 권유로 6살 때부터 포도주를 먹고 마리화나를 피우며 당연하게도 8살 때부터 마약 중독자의 길에 빠져버립니다. 22살에 마약과 술에 찌든 연기를 기깔나게 하면서 배우로서는 인정을 받지만 20대 30대의 대부분은 코카인, 헤로인, 마리화나로 그야말로 마약에 절여져 있는 삶을 산 배우. 누군지 감이 잡히시나요? 바로 마블의 아이언맨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입니다. 6살 때부터 마약을 했는데도 멀쩡히 살아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인데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 스타들이 마약에 중독되어 삶이 망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이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심상치 않죠? 뉴스를 보나 신문을 보나 유튜브를 보나 많은 연예인들이 한 달이 멀다 하고 마약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예인들이 마약을 했다 하면 케이스가 적어서 충격으로 다가오곤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제는 피로감마저 들 정도입니다. 심지어 한 연예인은 자신이 마약 중독 예방에 얼굴을 알리며 광고를 하였지만 다시 마약을 끊지 못해 감옥살이를 하게 되어 오히려 마약의 무서움을 보여주었는데요. 돈도 많고 명예도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이 모든 삶을 마약에 왜 베팅하는 것일까요? 마약의 무서움은 단 한 번만 해도 중독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뇌에서 나오는 평소의 도파민을 100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150, 게임을 할 때는 약 175, 술과 담배가 200, 성관계가 200 정도라고 합니다. 도파민의 약 2배인데도 불구하고 모두 중독의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마약의 도파민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마약 중 상위급인 필로폰은 무려 1250입니다. 평소 도파민의 거의 13배 정도인데 수치 자체로부터 공포스러운데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느낌이겠죠. 오로지 마약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필로폰 한 방으로 중독이 되는 겁니다. 명명 중독자들은 천국에 간 느낌이라고 하는데 이미 뇌는 마약에 절여져서 어떤 짓을 해서라도 마약을 하게끔 주문을 걸어버립니다. 단지 도파민만 미친듯이 뿌려낼 뿐만 아니라 환각, 흥분, 진정 등 다양한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마리화나는 다운 계열의 마약인데 마리화나를 피우면 기분이 좋아지며 청각을 특별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데 뮤지션들이 마리화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되겠죠? 우리의 의식은 신과 LSD에 의해 고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을 한 인물은 바로 애플의 스티브 잡스입니다. LSD는 마리화나와 차원이 다른데 시각과 청각의 환각이 심해 소리와 색이 합쳐져 소리가 보이고 색이 들린다고 하죠. 뇌를 다른 차원에서 경험하게 하며 자신의 능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에릭 클랩튼, 존 레넌, 지미 핸드릭스 같은 유명한 가수들은 모두 LSD를 하였으며 프랜시스 크릭, 리처드 파인만 같은 과학자들도 LSD의 힘을 빌렸다고 합니다. 연예인 예술가들이 마약에 빠지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모든 것을 이룬 자신의 삶이 무료하여 난이도 하드 모드로 체험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요.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마약 투여는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약의 위험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마약의 중독은 천장 효과가 없다는 점입니다. 약물이 어느 정도 올리면 효과가 없어지는 게 천장 효과인데 마약은 투여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가 더 세지며 오히려 내성이 생겨서 같은 효과를 내려면 용량을 더 늘려야 하죠. 게다가 마약은 한 가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엔 마리화나로 가볍게 시작해도 결국에는 코카인, 헤로인, 필로핀, 펜타닐 등 점점 더 강력한 마약을 원하기 때문에 마리화나라도 가볍게 발을 들이는 순간 끝장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약 왕국이라고 있습니다. 마약왕 쿤사는 미얀마 정부의 세력이 미치지 않는 미얀마 북부의 국경지대에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며 미국에서 유통되는 헤로인의 60%를 장악합니다. 500만이라는 적지 않은 인구에 아편으로 헤로인을 제조하고 그 자금으로 샹국이라는 국가까지 운영한 마약왕. 아편으로 국가를 키웠지만 아편을 하는 사람은 즉각 처벌이었죠. 마약이 퍼지는 이유요? 간단합니다. 바로 돈이죠. 앞에 사례에서 알듯이 하얀 황금이라고 불리는 마약들은 막대한 부를 일으킵니다. 한 국가가 유지될 정도로요. 수리남이 배경이 되는 콜롬비아에서는 코카인이 375kg에 39만원인데 이게 코카인으로 미국에 들어오면 1kg당 7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까지 거의 300배가 올라가기 때문에 마약 조직들은 어떻게든 미국에 마약을 들여와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처음에 공짜로 뿌리고 중독이 되면 전재산을 팔면서라도 마약을 구하려는 열성 소비자들이 늘어나는데 얼마나 매력적인 사업이겠습니까? 콜롬비아에서도 코카인을 제조하는 것이 불법인 건 알지만 어떤 농업보다 돈이 되기 때문에 코카인 재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게다가 놀라운 것은 북한도 국가적 차원에서 마약 제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경제력과 점점 차이가 나면서 마약이 외화벌이 아주 꿀통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백도라지 사업이라는 이름하에 다양한 마약을 제조하고 연간 1억에서 2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진정한 마약국이 또 있었네요. 불법적이든 아니든 아주 돈 되는 것은 다 아는 북한입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아편이 심심치 않게 사용되는데 의료가 발달하지 않은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의 호랑이 연고처럼 바르면 고통이 사라지는 연고를 아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약이 대중화된 느낌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탈북자 범죄 중 마약류 범죄가 가장 높습니다.
연예인, 재벌, 정치인처럼 유명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반인도 손쉽게 마약을 구매하고 투여할 수 있습니다. 다크웹이나 SNS에서 조금만 검색을 하면 판매상과 만날 수 있고, 마약상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던지기 기법으로 마약을 거래하고 있죠. 마약도 세계화가 진행되는데 한국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계 마약상들에게는 한국은 꽤 매력적인 사업지입니다. 한국에서 마약은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많은 마약상들이 신체의 일부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마약을 숨겨서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을 겁니다. 게다가 마약도 진화하는 상태라서 지금은 펜타닐이라는 궁극의 마약까지 활개를 치는 상황입니다. 예전 아시아의 강대국 중 한 명이었던 청나라는 아편의 트라우마가 남아있던지라 지금도 마약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마약 청정국은 아닌 것 같지만 홍대 한복판이 마약 좀비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도 처벌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조만간 마약과의 전쟁을 전면전으로 선포할 정치인이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약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만 마약하는 마음, 마약하는 사회 리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